네, 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결핍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주를 보면 천간이 10글자입니다. 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축인묘. 예, 그렇죠.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총 10글자인데, 근데 사주는 저희가 8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두 글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결핍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결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없네. 뭐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위 사주를 잘 풀고 잘 풀어먹고 또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 결핍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없는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게 없으니까, 내가 화가 없으니까, 목이 없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다. 비행기는 우리가 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날죠? 바람을 거슬러 가면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은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항을 받아야 동시에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 역시 똑같은데요. 자기 인생의 결핍을 나를 밀어올리는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조건이 해당 그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잘 푸는 사람들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생을 일반적으로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연, 월, 일, 시가 있죠. 연주, 뭐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이때 연주는 뿌리로 바라봅니다. 나무의 뿌리. 그리고 월주는 그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점차 솟아오르는 줄기. 그리고 일주, 내가 있는 그 일간의 그 일주는 꽃으로 보고 마지막 시주는 열매로 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꽃이 예뻐야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즉, 내 일주가 훌륭해야 뭔가 좋은 사주가 아닐까요?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열매까지 맺혀야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태어난 시간을 많이 물어봅니다. 태어난 시간이 좋으면은 진짜 말년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주를 이제 그 말년운으로들 많이 보잖아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시간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씨앗 같은 건데요. 좋은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심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반대로 진짜 자기가 평범한 씨앗, 평범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그것을 잘 키우고 관리하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습니다. 평범한 사주라도 자기가 그것을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자기 사주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관리하면서 풀어나가면은 오히려 더 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주인데 왜 인생이 다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사주인데 왜 인생이 다를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 사주를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물기운, 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 A라는 사람은 그 물기운을 그대로 가져가서 술집을 합니다. 결과는 더 사주가 차가워지고 인생이 점차 잘 안 풀리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꼬이는 거죠. 반대로 다른 한 사람, B라는 사람은 이 자기에게 강한 물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불의 에너지를 열심히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나 예술 같은 거죠. 불의 에너지는 이제 예술과 음악 같은 이러한 발산, 표현의 메타포를 가지죠. 결과는 오히려 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사주지만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그런 똑같은 사주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주를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는 길을 알려줄 뿐이지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움직일지, 또 어떤 길을 택해서 갈지 이건 전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라고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뭐 부모 복, 환경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는 부모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부모 복은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50%만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부모 복은 부모 복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편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배부른 사자는 절대로 사냥을 안 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자는 어떨까요? 자신의 온 감각을 총동원해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집중력, 생존력, 실행력 전부 올라가서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주의 조건, 이거를 이제 사다리라고 치면 자기에게 온전한 사다리가 없으면 자신의 등 뒤에 날개를 달면 됩니다. 부모 복이 없다고요? 그러면 만들면 됩니다. 나 자신으로서 이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명리학에서 식상, 재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세상을 주도적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세상을 씹어먹겠다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사주를 잘 풀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약점이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주는 정해진 인생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앞이 안 보인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결핍된 사주가 나를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주 상담 신청은 댓글란에 그 메일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